네, 안녕하세요. 그냥, 어, 그냥, 그냥 공부 영상이라고나 할까요? 10연장 중에서, 10연장 공부? 간단하게, 장생. 네. 별 생각 없이 하는 공부?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, 머릿속에 담는 깜지? 깜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2운성에서 그, 어떤 거는 뭐 태지부터 써져 있고, 태양, 장생, 목욕, 관대, 걸록, 제왕, 쇠병, 사, 인묘, 절지 이렇게 그 단절을 끝으로 보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.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전 장생. 그러니까 이 장생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제가 그 뭐라 그러지? 지지를 나눌 때 예전에 그 자축인묘 요게 펜이구나. 자축인묘 자축인묘진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이 순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인묘진부터 시작했잖아요. 그 마치 장생도 인묘진부터 시작하는 공부의 느낌?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급을 해볼까요? 12운성 일단 장생 12운성 장생은 이제 막 태어난 상황? 태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어, 세상에 이제 기운이 드러났다라는 거. 그 보면은 또 12운성에서 양간하고 음간하고 12운성 방향이 또 다르잖아요. 방향이 또 다르단 말이죠. 그래서 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. 음간의 장생지는 양간의 그 장생지보다 기운이 더 강하다. 뭐 양간에서의 관대쯤 된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12운성 표를 그거를 캡처를 해두고 그랬다.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그 12운성 표 그 예전에 만들었어요. 어차피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거예요. 이거는 막 공부 영상이고 이건 10운성 표 만든 거는 공부 시리즈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음간 이거 아니라 뒤에 보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, 음간 같은 경우는 이 음간의 장생지 같은 경우는 양간의 그 관대 자리 요 에너지만큼 뭐 힘이 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마 그 12운성 뭐 그래프 막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그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단 추측 같은 걸 살짝 해보게 되겠고요.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10운성 활용하는 방법은 그 육친 육친의 그 12운성 속성을 반영시킨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.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. 장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세에서 4세 정도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태어나고 좀 어린 시기. 그래서 그 이거를 한 칸 띄고 쓰면 더 이쁠려나? 그 어린애들이 그 어린애들 유아기적인 어린애들을 생각을 해보세요. 어, 호기심 많을 거고요. 장생, 목욕, 관대. 목욕이 더 많으려나 호기심이? 그, 그 어린애들이 상처 잘 받을 거고 어,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떼쓰는 것도 상처에 들어갈 수도 있으려나? 아무튼간 그 얘기하다가 수틀리면 막 그 있잖아요. 그냥 무조건 울고 막 떼쓰고 그런 성향. 그래서 장생지 같은 경우는 어, 순진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라고 하네요.
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뭐 윗사람한테 잘 배우려고 이렇게 한 성향이 있고, 만약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상황 대처 능력은 아무래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엄마의 태중에서 갓 태어난 시기라서 일단 보여진 형체가 태 속에 있을 때는 없었죠. 그러니까 약간 그 씨앗의 상태에서 땅 위로 나오는 그 을목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? 12운성 중에서 가장 발전성이 있는 성장 과정이라고 하네요. 음, 써야죠. 12운성 중에서 음, 가장 발전성, 갓 태어난 상태가, 그러니까 뭐 애들 옹알이 하는 것처럼 뭐 옹알옹알 이러다가 주변에 누군가가 뭔가 말만 하면 스펀지처럼 뭔가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거 있죠. 그러니까 어, 모방성이 강하다.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말도 엄마가 말하는 거 막 이렇게 따라 하다가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,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 창의력도 높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어,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온순하고 천진난만하다라는 거,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해서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네요. 뭐 직장에서도 보면 그 상사로부터 뭐 귀엽다라는 소리 듣고 막 이런 거, 상사에게 챙김을 받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월지나 일지의 장생을 가진 사람은 남과 다투거나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않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네요.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? 얘를 면 위로 이렇게 보내고, 월지나 일지의 장생인 경우 어, 남과 다투고 원만한 성격이다. 근데 어린애들 좀 애매모호하네. 스펀지 같은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. 무조건 잘 배우는 거. 여성에게는 장생이 더없이 좋지만 남성에게 장생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것이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. 남자가 장생을 가지면 독립적인 사업체보다는, 그러니까 남한테 이끌려가는 그 누군가의 케어를 받는 모습, 그러니까 1인자보다는 2인자의 모습이 더 좋다라는 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아까 스펀지 같은 학습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다랄지, 아니면 그 뭐시기냐,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문적인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, 갓 태어난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후견인이 반드시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자립심을 보인다랄지 아직은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어린 나이다. 뭐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얘기해 보면 통솔력이 좀 부족하다. 뭐 이렇게. 성격상으로 월지의 장생, 성격상 원망한 남하고 다투지 않고, 자 월지 장생 경우에 부모 형제의 도움이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신망 재능 명성을 얻고 장수, 신망 재능 명성을 얻고 장수한다라고 합니다. 월지 장생지. 일지장생인 경우에 배우자가 한 명. 왜냐면 일지가 그 배우자 궁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. 가정이 평온. 또 여기도 장수가 들어가네요. 그러네. 자, 시진은 자식의 자리였죠. 자식이 보통 자리였으니까 자녀와 혹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자녀와 부하가 훌륭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말년이 안락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.
자녀와 부하가 뭐라고 해야 얘기를 하지? 훌륭하다라고 쓰기 싫은데 자녀와 부하가 아무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말년이 안락하다, 말년이 좋음 이렇게 쓰자고요. 특히 월지나 일지의 장생은 천성이 순하고 원만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돼서 갖고 그 어딜 가도 이렇게 그 뭐시기냐 남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 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제가 보고 하는 거는 그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해서 그냥 시분성 장생이라고 하는 거를 글들을 여러 개를 읽어보고 아 이런 특성들이 겹쳐지네 아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있는 거라는 거. 자, 12운성 장생에서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초봄, 초여름, 초가을, 초겨울 뭐 이렇게 계절의 시작 기운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이 12운성 표를 제가 만들 때에 그 어딨지? 여기 그 해묘미 얘기하면서 이거 말고 뒤에가 보이는 게 있는데 요거 해묘미 얘기하면서 계절의 시작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. 목국의 시작 자리 해묘미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합 얘기하면서 그래서 계절의 시작 자리가 그 장생이고 뭐 인오술이니까 인오술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계절의 왜 계절의 시작 자리를 그 12운성에서 의미하는지가 조금은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사유축 금국이죠. 동그라미 너무 크게 했다. 그 다음에 임수 이렇게 요래. 자, 그래서 양강 기준으로 봤을 때의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를 했어야 된 건데 이게 아닌데 네모인데 요게 네모구나. 네, 역시나 매번 사용을 더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그래서 12운성에서의 장생은 장생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계절을 시작하는 지지가 될 거다라는 거 보시면 조합들이 보이죠. 그러니까 인신사해죠. 인신사해 이걸 뭐 생지들이 오게 되는 거 생지가 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뭐 태양은 인시에 뜹니다.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병화가 인목에서 장생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저는 그 지지에서 계절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아마 하루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나 봐요. 그 장생의 전 단계가 그 태와 이제 그 태와 양 이거는 그 잉태하는 거고 이거는 뭐였더라? 양수 속에 있는 거였던가? 이렇게 네 아직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.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생 전 단계인 태와 양은 눈에가 보이지 않는데요. 장생부터는 이제 밖에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. 우리 그 뭐냐 새싹이 자라나는데 씨앗의 상태에다가 그 땅을 뚫고 나온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장생이다라는 거. 장생의 성격은 자, 다 기존의 메모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. 이거 써진 거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쓸게요. 장생의 성격은 순수하고 귀여우면서 여기는 뭐 1살에서 2살 갓난아기 결국에는 아기라는 거예요. 갓난아기 이런 갓난아기니까 이제 막 태어났어요. 그래서 호기심 많을 거고 호기심은 제가 쓴 거라서 호기심 빼야 될 수도 있겠네요. 호기심 빼고 뭐 보분을 작용한다랄지 이 스펀지 같은 그런 학습 능력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그 체크 포인트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분성 중에서 가장 발전성이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아직은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이다 보니까 후견인 왜 안 썼지?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캐릭터다 뭐 이런 느낌. 왜냐면 아직 그 혼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. 1살 2살은 그렇기 때문에
자립심이 형성됐다랄지 혹은 뭐 어른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겐 기대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어때요? 귀엽잖아요. 그러니까 장생지에 놓인 사람들은 뭐 직장이나 아까 그 가서도 보면 그 상사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장생지 같은 경우는 어딘가 모르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본인 자신도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천성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형제 중에서도 막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막내는 막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다. 그래서 뭔가 혼자 하는 걸 두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사업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무엇이냐 학문을 어디 들어가서 학문을 공부한다든지 직장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를 하면 좋을 것 같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요 호기심, 뭐 상처, 요 순진 이런 거 다 뺄게요. 빼고 어, 후견인이 있다. 그래서 후견인으로부터 귀여움 받음 이렇게 쓸게요. 보보는 장하고 스폰지 같은 학습 능력 뭐 그렇고 음, 장생지에 해당하는 그런 거는 이제 뽑아보자고요. 뽑을 수 있어요. 우리도 이제 천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. 자, 이렇게 놓고 그 일주를 아직 우리가 못 외울 수도 있는데 자, 갑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더라? 갑자, 갑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장생에 갑해 일주가 있나요, 없나요? 없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만 만나거든요. 얘네들하고만 일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B 없고요. 을 같은 경우는 잠깐 을미인데 그럼 얘도 안 만들어지는 건가? 네, 그래서 얘도 없어요. 얘도 없고 그러면 탈락.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병인 병인 있나요? 병진 병오 일주. 그러니까 두 건데 있어요. 그럼 병인 일주 있네. 무인도 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병인 무인. 아 그럼 얘네들은 되네. 그다음에 정 얘가 음인가? 정미는 내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정사일주도 들어보고 그럼 한가 띄어서 보니까 정유 이렇게 정유일주 있고요. 기유도 당연히 있겠네요. 그러면 그래서 요거에다가 아까 봤을 때 잠깐 경금은 오랑 붙거든요.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는 붙을 수가 없어요. 일주로는 신해 일주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붙을 수가 없고요. 임신은 들어본 것 같아요. 임신하고 임술도 들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묘, 개축, 개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계묘일주 요렇게 6개가 되죠. 그러니까 어, 여기다가 써볼게요. 아이고 펜 병인 병인일주 그다음에 정유일주 무인일주 그다음에 기유일주 임신일주 계묘 요렇게 자 지금 암기 되셨죠? 어떻게 그러니까 60갑자에서 일주 가지고 봤을 때 이 장생지가 딱 되는 그 일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기본 성향이 그러면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생지를 깔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무엇이냐 장생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 다시 모양부짝을 넘어갈게요. 자 다시 넘어와서 그 뭐랬더라 병인 그다음 무인 그다음에 갑을 병정이지 정유였던가 정유 갑을 병정 무기 기유 그다음에 아까 임신 그다음에 계묘였나? 네 이렇게 있었나?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. 그래서 일주가 장생지를 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어
양간 같은 경우는 인신사해에서 어, 장생을 한다라고 합니다. 뭔 말인지 좀 모를 것 같죠? 좀 헷갈리죠? 자, 표를 보자고요. 표를 보면 양간 이게 이거니까. 자, 갑, 을, 병무. 요것도 양간이죠. 양간. 얘네들은 아까 제가 신, 사, 해에서 그러니까 계절이 시작하는 그런 그 지지에서 이 동물 띠, 년, 해, 뭐 요런 거에서 장생이 시작된다.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. 장생지. 어, 그리고 아, 나 이 설명을 왜 이렇게 띨띨하게 하는 것 같지? 그다음에 음간들은 특징이 아이고. 음간들은 보면 자, 오, 묘, 유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암기는 얘를 보고 그 제왕을 보고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. 얘는 어차피 아니 음가는 거꾸로 해서 만들어낼 거예요.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. 어. 자, 그래서 12운성 장생에 관한 성질이라 해야 되나, 뭐라 해야 되나,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.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.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. 이 12운성, 육친을 12운성을 반영한다라는 거는 음, 그 십성 있잖아요. 십성. 그것들이 지닌 의미를 먼저 안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 12운성과 연결되면 그러니까 그 월지가 그 부모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. 월주 있는 데가. 그러면 월지가 장생지지가 온다고 하면 그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요 부분들 신망 명성 뭐 장생 일지는 배우자 자리였죠. 배우자 궁이니까 배우자가 뭐 가정의 장수한다. 시지는 시간 쪽은 나보다 더 뒤쪽이니까 자녀나 부하 쪽 말년 좋다. 뭐 이렇게 아무튼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운성에 대해서 장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. 나중에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그냥 막 공부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